제가 그때 당시에 31살이었는데 5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해서 8천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걸까?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을 말은 커피 스니퍼 매장 딱 갔을 때 약간 뭐라 그럴까 고급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돈이 많아서 시작했나.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전에 원래 직업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군에서 생활을 한 걸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학교를 이제 다니고 네. 그 나머지 금액으로 뭔가 생활비를 썼었는데 저희가 바리스타 학과부터 시작을 해서 한 6명 정도가 마음이 맞아서 바리스타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 3명 정도가 지원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라떼아트 챔피언이 이제 탄생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도와주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공간에서 다 같이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저는 뉴질랜드로 떠나서 약 1년 정도 바리스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브랜딩에 대한 생각도 저는 예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브랜딩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바리스타로 일을 하는 공간에 거기 대표님이 브랜딩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뉴질랜드에서요? 아니요. 이제 한국에 와서.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커피만 좀 재밌게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커피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가치 이런 걸 표현하는 거는 이런 브랜드로서 표현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조금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청년커피랩이라는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1기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고속터미널에 있는 파미에 스테이션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4기분? 네, 그분이 이제 하고 계시고 처음에 뭐 매출에 대한 뭐 퍼센테이지로 수수료, 임대료를 내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 페이백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딱 보자마자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31살이었는데 5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500만 원 가지고 그 청년 커피랩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이랑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 500만 원으로 다 해결한 거예요. 커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소모품들. 보통 처음 커피를 이제 접하게 되고 하시는 분들은 지식적인 것과 이론적인 거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이게 잘 되지는 않았다. 왜냐면 커피에 뭔가 집중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커피를 판매를 해야 이쪽에 있는 분들은 더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돈은 많이 모였나요? 아까 500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청년 커피랩이 끝날 때쯤은 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생겼어요? 6개월 해서 8천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와, 그래요? 네, 할만하죠. 괜찮네. 할만하죠. 야, 괜찮다. 네. 청년 커피랩. 네, 물론 제가 돈을 허튼 데 쓰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는데 차곡차곡 좀 모았고 페이백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페이백까지 합쳐서. 그래서 플러스로 대출해서 이제 커피 스니퍼에 뭐 로스터기나 뭐 이런 것들을 구매를 시드가 제대로 모였네요. 그 상권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런 상권 들어가려면 사실 뭐 임대비나 권리금 자체가 너무 높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그때는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상권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그런 상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넉넉한 시드까지 진짜 진짜 제대로 지원 사업 진짜 좋다 그거.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기회가 저한테는 뭐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스니퍼라는 브랜드를 청년 커피랩 하면서 준비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2의 도약을 어쨌든 청년 커피랩에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6개월을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신 거고 한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5개월 정도는 계속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 CD를 확실히 모으셔가지고 스니퍼를 시청점에 1호점을 내시는 거죠? 네, 맞죠. 그렇게 모아서 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2019년도 10월 17일 날 이제 처음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을 했는데 그 다음 해 1월에 여러분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터졌죠. 딱 3개월 지나니까 코로나 확 터진 거예요. 그때 심각할 때. 처음에는 진짜 주말에 거의 10만 원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 상권은 진짜 뭐 개미 한 마리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거의 10배 이상이 뛰었던 것 같고 주말 매출이. 네. 그리고 평일도 안정화가 됐고 저희 매장 와보셨잖아요. 되게 앉을 자리도 많이 없고 근데 거기서 이 정도 매출이면 저는 좀 만족을 하는 정도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뭐 엄청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년 정도는 되게 고생을 했죠. 그때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빙글의 우유 그 회사에 좀 전화해가지고 네. 저희 뭐 어떤 작은 카페인데 로스터리 카페인데 저희 우유 만들고 싶다. 진짜 그런 전화도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왜냐면 손님이 없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어떤 커피를 또 잘 팔아야 되고 어떤 네. 커피를 잘 소개해야 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더 그때부터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왜 5명이서 창업을 하셨어요? 아니 그 정도 자본이면은 그 정도 공간 크기면 혼자 그냥 창업을 해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리스타 팀이 모여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드는 제가 투자를 하겠지만 그런 스토리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그런 브랜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노력을 꾸준히 하니까 저희의 인지도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브랜드 옷이나 브랜드의 향수나 뭐 이런 걸 샀을 때 그런 글들이 주는 힘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맛있는 커피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로스팅을 해서 이 커피가 맛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로스팅을 했는데 어떤 커피였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 그리고 이거를 뭐 우리는 어떻게 맛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성 있게 글을 텍스트로 적어주면은 소비자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런 거가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브랜드나. 그래서 커피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커피는 엄청 뭐 비싼 커피도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마실 수 있는 커피의 그런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뭐 안정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마시는 사람이 뭐 텍스트를 보면서 아 이런 생각으로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가치를 조금씩 전달을 한 거죠.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저는 브랜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영상도 계속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인지도가 또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텍스트들이 쌓이면서 이게 하나의 브랜딩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만 있었어요. 1일 포스팅 하셨어요? 1일 뭐 3개 한 적도 있고요. 1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좀 더 명확히 파악을 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커피를 판매하고 싶은지 뭐 어떤 문화를 좀 더 전달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게 하나의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을 말은 자기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 건데 단순히 멋있고 외관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봤을 때 단단해 보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글을 써보는 능력을 좀 더 기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은 뭐 사실 뭐 요새 너무 다 잘 찍으시니까. 사진 보면은 사진 되게 잘 찍어서 올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은 어떻게 찍으세요? 그 사진은 또 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카메라를 투자를 한 거죠. 커피 장비도 아니고. 그때 저희 매장 6개월 정도는 그 바라짜 앵코 그 핸드드립 그라인더 있죠. 집에서 쓰는 그걸로 드립커피를 내렸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그라인더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런 리테일 그라인더를 사고 싶은데 뭐 왜 EK 안 써? 뭐 왜 뭐 안 써? 이랬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게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6개월간 했었고 그 대신 그 운영 자금을 조금씩 그런 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라인더도 안 바꿨는데 카메라를 바꾸셨어요? 네, 카메라 먼저 바꿨죠. 와, 그때 카메라 결정은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초창기 때 번 돈으로 어디에 투자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거든요. 번 돈 또 흥청망청 쓰면 이제 파명의 길이고.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번 돈을 그래 내가 다시 투자를 하겠어.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거야? 근데 그걸 카메라로. 왜냐면 그때 당시는 진짜로 시각적인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도 느꼈어요. 왜냐면 어떤 음료를 먹고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올려주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 브랜드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사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잘 찍으려면 핸드폰도 너무 좋아요. 아이폰도 좋고. 근데 조금 더 감각적으로 좀 더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메라를 투자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글도 중요시 생각해서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글을 네. 꾸준히 네. 적었던 거. 사진 올리기 급급해서 사실 거기다 글 쓰는 게 굉장히 그렇죠.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인스타그램 그렇게 할 때 진짜 힘들죠, 진짜. 왜냐면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네. 매출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근데 인스타그램을 할 때 제가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별로 활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뭐 밥 먹으러 갈 때나 뭐 퇴근할 때나 그리고 뭐 아침에 시간이 좀 있을 때 뭐 네. 그때 좀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네. 보통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면서 눈을 감으면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죠. 내일은 어떤 글을 또 올릴까? 어떤 사진이랑 어떤 글을 또 올릴까? 이런 걸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걸 또 텍스트화 시켜요. 그래서 뭐 밤 12시가 되든 뭐 새벽이 되든 갑자기 생각나는 걸 주제를 써놓고 다음날 다시 작성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또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는 현재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프리치면 프리츠, 현재 세팅. 펠트면은 현재 세팅, 뭐 유동 커피면은 현재 쓰는 머신 그라인더 이거 다 보잖아요. 네네네. 스니퍼도 딱 지금 가서 봤을 때는 좋은 그라인더, 네, 맞죠. 좋은 머신, 잘 쓰고 하지만 그 브랜드도 처음 시작 들어보면은 한결 같아요. 되게 없이 시작한 거예요. 네, 되게 없이. 정말 놀랄 만큼 그거를 놓고 썼다고요? 막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그렇게 활약을 되어 있죠. 현재 그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네. 그 과정을 잘 겪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기변이 되고 네, 맞아요. 언젠간 또 그게 반응이 오고. 네, 맞아요. 그쵸. 네. 5명이서 같이 창업하셨잖아요. 네. 의사결정은 보통 주로 하세요? 제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사람이 많잖아요. 네. 5명이서 그때 시작했을 때 네. 그때는 무슨 하나의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사공이 네. 많으면 네. 배가 산으로 산으로 간다. 가는. 네. 네. 그 말이 진짜 딱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그냥 내가 결정해야겠다.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약간 저는 이런 주의라서 그냥 지금도 제가 결정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상권이라고 치면은 주말에 핫한 뭐 한남동이나 성수동처럼 뭐 이벤트 상권이 강한 곳, 네. 그리고 또는 뭐 오피스 상권, 주거 상권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피스 상권에서 5일 정도의 매출을 잘 키워 놓으면 주말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벤트 상권에서는 주말 매출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5일 동안을 오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 사람들을. 네. 근데 5일이 쉬울까요? 이틀이 쉬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틀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희는 배달도 시도를 해봤지만 배달 매출도 크지 않아요. 거의 안 들어오고. 왜냐면 상권 자체가 주거 상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느는 걸 저는 새삼 느끼거든요. 그냥 신규 수요가 많아진다. 그리고 예전에는 오피스 상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카페인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 맛있는 커피, 그리고 뭐 직접 로스팅한 커피, 조금 뭐 라이트해도 그래도 그런 산미 있는 커피, 과일 같은 커피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문해 주시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게 데이터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단골 손님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 잘 되고 센터필드점으로 네. 2호점을 오픈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가 이제 강남이고 조선 팰리스 건물이죠? 그렇죠. 같은 건물이에요. 건물이 2개가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딱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여기는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브랜딩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에서 컨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픈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뭔가 브랜드로서의 좀 단단한 모습이 조금씩 보이니까 네. 그런 기업에서 스타필드 뭐 이런 데서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절했죠.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돈도 스타필드에서? 없었고요. 근데 그 1년 뒤에 저희가 딱 2호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그 제안이 왔던 거예요. 이제 신세계 쪽 라인이죠. 신세계 네. 도움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신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네. 서울에서 강남을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권에서 우리 매장을 오픈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 된 느낌이고 네. 아 되게 뭔가 감회가 새롭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약간 이런 잘 믿기지 않는 그게 모든 것이 다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선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브랜딩이 중요하겠네요. 사실 자본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자본은 아니죠. 브랜딩이 힘으로 맞아요.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커피 스니퍼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해외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서 잠깐 바리스타 일을 했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도 좀 해외에 나가서 소개도 되고 뭐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